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외 관계에서 거란과 여진의 이제 그런 전쟁을 봤어요. 이제 고려와 거란, 고려와 여진의 전쟁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진과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문신들끼리, 문벌 귀족들끼리 이제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난, 또는 묘청 서경 천도 운동. 그로 인한 결과가 문신들, 특히 이제 문벌 귀족들의 그런 보수화가 진행됐다. 그러니까 남들을 차별한 거야. 누구를 차별했냐? 무신들을 이제 차별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무신들이 짜증난다라고 해서 이제 정변을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쿠데타를 성공을 합니다. 1170년에서 1270년까지 약 100년 동안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한 거예요. 무신이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면 돼. 군사 쿠데타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총 3번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제 박정희, 군인 출신, 그 다음에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이렇게 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정변의 배경,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이게 좀 말이 숙문경무라고 돼 있는데, 또는 숙문천무라고 해도 돼. 어려운 말 아니야. 문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되게 높였다라는 거, 숭. 그 다음에 경 또는 천이라고 해도 되고, 무는 되게 천시했다, 경실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신들을 차별했다는 얘기야. 이제 고려 국가가 성종 이후로, 물론 이제 과거제를 도입한 광종부터 봐도 되겠는데, 여하튼 성종 이후로 육두품의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완전 문신 체제로 가거든. 그러니까 약간 문치주의 체제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무신들이 차별을 받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 이제 대략적으로 몇 개만 언급을 할게. 무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신들이야,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정삼품까지밖에 안 돼. 정삼품이 있고 종삼품이 있고 이런 거야.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룰게. 여하튼 정삼품을 뭐라고 했냐면 상장군이라 그래. 이게 무반이 올라갈 수 있는, 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이야. 상장군이 짱이란 얘기야. 근데 정삼품하고 종삼품하고 있으면 종삼품이 낮은 거거든. 근데 얘네랑 같은 등급이 뭐냐면, 문신 같은 경우는 종삼품이잖아. 그러면 정삼품하고 똑같이 취급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신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벌 귀족 같은 경우는 1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얘는 못 올라가. 약간 신라의 골품제처럼. 진골 말고 육두품이 그랬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무과가 없어. 지난번에 이제 교육제도를 봐서 알겠지만 무과가 없어. 시험이 없는 거야. 시험이. 좋은 게 아니야. 되게 차별받는 거야. 차별받는 거. 그다음에 군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통치 또는 최고 지휘 통솔권자가 누구냐면 문신이야. 문신.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감찬이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 김부식, 묘청 서경 천도 운동을 때려잡는 김부식, 또는 윤관도 다 문신이었어. 문신이었어. 무신들 중에 이름 남긴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한 조선시대나 가야, 또는 고려의 말에 가면 그제서야 이제 신흥 무인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 이성계 같은 경우가 이제 등장하는 거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성계도 있고, 이제 최영 장군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는 이제 정중부란 아저씨가 있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신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야. 근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고 있거든. 걔가 근데 뭐 당시엔 라이터가 없었겠지만 라이터 같은 걸로 이제 불로 그때 정중부의 이제 털 같은 거, 이제 수염 있잖아. 수염. 그 당시에는 부모님 주신 거라고 해가지고 수염 같은 게 기르는 게 멋을 떠나서 당연히 이제 수염을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였거든. 근데 그걸 막 불질러 버렸단 말이야.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신들이 이제 왕하고 같이 이제 축제 뭐 행사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자기네들이 뭐 나들이 갈 때 무신들은 같이 나들이 간 게 아니라 호위한 거야. 경호원처럼. 옆에서 추운 겨울날에도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거야. 밥도 못 먹고 음료수도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별받았어. 자, 볼게.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왕이 그 고려에서 이제 의종 때 되면 태해정관,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원, 숙, 예인. 우리가 예종, 인종 배웠잖아. 특히 인종 때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왕이야. 의종 같은 경우가 향락에 빠져버려. 향락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무신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보현원 사건이라는 건데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불 지른다든가 막 수염 불태운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차별도 있었고, 이제 연복정이라는 데서 이제 흥왕사를 지나서 이게 보현원이라는 데로 이제 행차하는 거야. 왕이 이제 신하들하고 노는 거야. 맨날 노는 거야. 그다음에 뭐 있을까? 이제 관직도 막 돈 받고 막 이제 매매하고 관직 매매도 하고 막 이랬던 되게 나쁜 왕이야. 정치는 뭐 하지도 않고 또 환관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애거든. 정치는 막 뒤로 막 내팽겨치고 노는 애야. 근데 그 흥왕사에서 이제 보현원 가는 길에 이제 되게 뭐라 그래야 되냐. 당연히 무신들은 여전히 이제 보초만 쓰는 거고 이제 경호만 하는 거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대장군이 있어. 이송 대장군. 할아버지야. 60대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 할아버지랑 젊은 무신하고 싸움을 붙여.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결을 한 거야. UFC 같은 걸 했는데 당연히 야, 아무리 대장군이지만 나이가 많고 하면 할아버지 힘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 젊은 애랑 이제 싸움을 붙인다면 문신들이 그거 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이랬어. 근데 당연히 누가 이겨? 젊은 애가 이기지. 그거 어쩔 수가 없지. 젊은 애가 이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뢰라는 문신이야. 문신, 그게 직급도 높은 문신이 아니야. 걔가 이송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 대장군이라 돼가지고 저기 쫄개들한테 막 이렇게 지는 게 말이 돼? 그거 뺨따구로 이렇게 때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송이 막 그 계단 같은 데서 굴러 떨어져요. 뺨 맞고. 그러니까 무신들이 이제 완전 열받는 거지. 이송호가 사이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리더가 막 그렇게 이제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되게 차별받는 거니까. 그때 여기 이송호하고 한뢰 써놨네. 둘이 싸웠다는 게 아니야. 이송하고 젊은 이제 무신하고 이제 격투기를 했는데 이송이 져가지고 한뢰한테 맞았다는 얘기지. 또 하급 군인들은 이거 말이 하급 군인이지 그렇게 직급이 낮은 군인은 아니야. 특히 2군 6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2군 6위에 있는 이제 군반시족이라고 부르거든. 아무튼 얘네들은 조금 그나마 높은 애들이야. 그냥 농민들은 의무병으로 해가지고 번상을 한다 그랬잖아. 와가지고 이제 2군 6위에서도 군생활하고 5도에서도 이제 군생활하고 또는 양계로 상비군이라고도 할 수 있고 5도에 있는 농민들이 번상했다라고도 얘기했었잖아. 여하튼 얘네들은 이제 그 급은 아니고 그보다 좀 높은 급이야. 2군 6에서 일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이제 군반시족의 군적도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좋은 거야. 다른 것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월급도 나오고 그걸 또 세습할 수 있고. 근데 군인전은 안 줘버려. 군인전은 미지급해버려. 군인전. 왜 또 미지급했냐면 이 문벌 귀족들한테 공음전이라는 걸 주잖아. 그러니까 땅을 세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A라는 사람한테 줬어. 근데 그 A가 이제 5품 이상이야. 그럼 자녀한테도 그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사람들도 5품 이상이 계속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한테 공음전을 계속 지급하다 보면 땅을 국가에서 회수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주고 걔네들은 또 세습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해진 거야. 공음전으로.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군인전을 안 줘버린 거지. 군인전 미지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니. 또 하나는 이제 얘네들한테 자벽도 시켜.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보초 서는 거야. 그냥 계속. 문신들 노는 곳에서. 막 술 마시고 막 노는 데에서 그냥 보초만 서게 하는 거야. 추운 날에. 먹을 것도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보현원에서 빵 터졌다라고 하는 거지. 보현원 사건. 자, 이제 전계를 한번 쭉 볼게요. 전계. 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 정중부, 이의방, 이고,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최의, 최항, 최의, 김준, 이면, 이무무까지 다 무신들이야. 무신. 정중부, 이의방, 이고가 처음에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보현원에서. 이제 열받은 거야. 이송 이제 맞고 막 이런 때부터 열받아가지고 보현원 도착하자마자 한뢰 당연히 죽여버리지. 무신들이 이제 죽여요. 이송이 죽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죽이는 거야. 문신의 그런 모자를 쓴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뭐 완전 다 죽인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냥 전멸시키는 거지. 정중부, 이의방, 이고가 그러고 이제 정권을 잡는 거야. 정권을 잡고 얘네들이 아직은 어떤 무슨 그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돼. 정치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군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일 수 있었던 최고의 기구가 중방이라 그랬잖아. 그 군사제도에서 한번 배웠지? 그 중방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얘네들 중방을 통해서 정치하려고 했던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 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정중부가 이 의방을 죽이고 이렇게 된 거야. 정중부 같은 경우는 경대승이 또 죽이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자, 어쨌든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보현원 사건으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정중부는 이제 아웃되고 1179년에 경대승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대승 아저씨는
도방이라고 해서 자기를 지키는 사병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봐봐. 자기 선배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얘도 그렇게 해서 죽인 거잖아. 근데 자기도 누군가가 날 죽일 수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산 거야.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제 사병을 만든 거죠. 그게 도방이었어. 근데 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병 걸려서 죽습니다. 병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은 게 이의민이라는 사람인데, 얘는 좀 출신이 독특해. 이의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중방을 강화시켰고, 천민 출신이야. 왜 천민이냐면 얘가 아빠가 이제 소금장수고, 엄마가 이제 절간 산업이야. 그냥, 노비 중에서 제일 급이 떨어지는 게 산업이야, 산업이. 거기다 또 절에서 일하는 이제 산업이, 절간 산업이. 절간 산업이, 엄마가 절간 산업이란 말이야. 아빠나 엄마 중에서 한 명이 노비면 일천직천법이라고 해서 한쪽이 천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천민이야, 노비야.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비가 되는 거야.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져. 천민 출신이고, 얘 이제 정중부 부하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일을 저기 정중부. 근데 얘가 힘이 엄청나게 셌던 애거든. 힘이 셌던 애라, 얘네들이, 이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무신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게.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요때 왕이 의종이라 그랬잖아. 의종을 거제도로 이렇게, 유배시켜버려. 유배시키고, 얘 이제 뭐 다른 조카인가? 라고 해서 명종이라는 이제 왕을 앉혔거든. 얘는 아직 죽은 상황은 아니야. 죽은 상황은 아니고 다른 문신들이 나중에 거제도에 있는 의종을 다시 옹립해서 무신들을 없애려고 했거든. 김보당이라는 애가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의민이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정중부가 시킨 거겠지. 가서 의종을 목 졸라 죽이고 막 했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인 애야. 왕을 죽인 애야. 의종을 살해한 애야. 1173년에. 살해한 애. 아무튼 자, 이의민 같은 경우는 뭐 중방을 뭐 강화시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이의민이라는 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천민이었다라는 거야. 왜 천민, 이거 별별 쳤냐면 천민 출신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나중에, 이 다음에 지금 여기는 꽉 차가지고 못 썼는데, 이제 무신 시대 때 농민 반란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야, 무신들은 원래 직급이 낮은 애들이었는데, 반란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걔네가 권력을 잡았잖아. 야, 그러면 아무리 신분이 있다고 한들, 나도 내 주인을 보니까, 그러니까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얘가 엄청난 사람이거든. 근데 최충원의 노비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보니까 이의민도 천민 출신인데 정권을 잡았다 이거지. 왕이 된 건 아니야. 얘네들은 거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나. 그다음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이 무신들이 차별을 받고 나서 나중에 정권을 잡았잖아. 그러면 정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수탈해, 농민들을. 더 수탈하더라. 희한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민 있고요. 이의민을 이제 죽이고 다시 정권을 잡은 게 최충원이야. 최충원. 이 아저씨는 완전 중요한 아저씨야. 최충원부터 최의까지. 최충원 아들 최우. 얘도 중요하거든. 한 2명만 알면 될 것 같아. 얘네들 4대야.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우의 아들 최항, 아들 최의인데 여기까지를 최씨 정권이라 그래. 60년 동안 이제 정권을 잡고 있거든. 최씨 정권이라 그래. 자, 볼게. 자, 최충원 아저씨는 정권을 잡고 나서 얘는 그래도 조금 똑똑한 애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거든. 그래서 얘네들하고 좀 틀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중방이라는 기구를 계속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정도감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걸로 이제 국정을 다 총괄하는 거야. 국정 운영을 하는 거야. 교정도감으로. 그리고 자기는 교정도감의 짱. 예전에 중서문화성 했었잖아. 중앙통치체제에서 중서문화성의 짱을 이제 국무총리격을 문화시중이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교정별감이라고 해. 자기가 그리고 교정별감이 되는 거야. 예, 교정별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아저씨는 봉사10조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야, 왕한테. 허수아비 왕이지. 봉사10조라고 해서 관리들은 이제 백성들한테서 무리하게 이제 수치하지 말아라. 이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이거 비슷했어. 그러니까 이 무신 시대를 보면 뭐 이제 군부 시대 이제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때도 깡패들 다 때려잡았단 말이야. 깡패들 다 때려잡고 농민들 부채, 그러니까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 왜 그러냐면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자기가 군인 출신인데 나라를 통치해야 될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니네 먹여 살리는 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경제 발전 뭐라고 해야 되지?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거든. 이제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런 데서 명분 얻으려고. 이 아저씨도 똑같아.
봉사 10조. 근데 더 나쁜 것 같아, 얘는. 왜냐면 이걸 얘기만 했지 그대로 지키지도 않아. 자기 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재산이, 우리 같은 경우는 재산을 뭐 몇 억이요 이렇게 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제 재산이요? 전라도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 돈이 엄청나게 많아. 많다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얘기지. 또 하나, 교정도감이라는 거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방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거야. 제초회의에서 논의했다. 제초회의는 뭐냐면 제신이라고 하면 되고 추신, 추밀이라고 하면 돼. 제부라고 하도 되고, 얘네들 제신과 추신 했을 때는 제신은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그 직급이고, 추신 같은 경우는 중추원이잖아. 제신과 추신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최고의 기구거든. 중서문화성을 뛰어넘는. 물론 임시기구였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파워가 센 거지. 그걸 다 운영한 거예요, 최충원이가. 이제 그 아들 되면, 아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들도 얘까지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 엄청 똑똑했던 애야. 싸움도 잘했고.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사병을 엄청나게 키워. 원래는 이제 공병 정도라고 보면 돼.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사들을 개인 사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삼별초야. 삼별초는 우리 지난번에 군사 때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 원래는 야별초라고 해서 저녁에 경찰, 이제 야간에 이제 그 도둑놈들 잡는 일을 했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좌우 별초로 나눠버린 거야. 두 개로 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 신의군이라고 해서 이제 몽골에 잡혀갔다가 도망 나온 애들 있잖아. 그 몽골 포로로 있다가 합해서 이렇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 해서 이제 삼별초가 만들어진 거지. 또 하나, 마별초라는 것은 어떤 이제 책마다 좀 다른데, 이 도방도 사실 있어. 근데 도방을 좀 더 확대시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마자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기병이야, 기병. 그러니까 특수부대 같은 거야. 특수부대 같은 거고, 기병에다가 뿐만 아니라 의장대 역할도 많이 했어. 멋있으니까. 힘도 세고 의장대 역할도 한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 정방하고 서방이라는 걸 얘가 만들거든. 자, 정방. 정은 이제 다스릴 정이야. 그래서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잘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는 거야. 이제 인사권을 가지는 그런 기구를 얘가 만든 거야. 원래 인사권은 어디서 가졌냐면, 중서문화성 말고 상서성이라고 있고, 상서성에 이부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인사권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 쪽에다가 정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 뽑는 거야. 자기 원하는 사람들 많이 뽑는 거야. 문신들도 많이 뽑았다 그래. 서방 같은 경우는 문신으로 구성된 건데, 얘도 나름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문신들 뽑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자문도 구하고, 니네 여기서 이제 숙위 하면서 자기네 옆에서 왕실숙이라고 하거든. 옆에서 이제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내놓고 해라 라는 거야. 서방. 정방은 사람 뽑는 거야. 인사권은 다 자기 사람으로 뽑겠지. 또 하나, 얘한테 자기 뽑아달라고 막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겠지. 이런 비리들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정방과 서방을 만든 게 최후다라는 거. 삼별초까지 만들었고, 마별초는 중요도 면에서 좀 떨어져. 한 요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 봉사 10조, 건의 이렇게. 자, 최양, 최희는 그냥 쭉 넘어갈게. 해가지고, 그리고 최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와. 몽골.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하고 이제 항쟁하기 시작합니다. 항쟁하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지만, 이때 쳐들어오는데 몽골하고 우리가 맞짱 뜨면 당연히 집니다. 완전 밟히겠지.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이때 수도를. 강화도로 도망가고, 강원도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때 도망간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된대. 그래서 엄청나게 많잖아. 먹을 게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강화도로 막 개척, 개간 사업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섬인데 조금 더 늘리는 거지, 섬을. 아무튼 뭐 이렇게 몽골 이렇게 쳐들어왔었다라는 거. 쭉 이제 이때부터 이제 원나라랑 이제 항쟁기거든. 항쟁기야. 이제 최양, 그 아들 최희 이렇게 되고, 이제 최씨 집안 이제 멸망하고, 망하고 나서 이제 김준, 이면, 이묘무, 얘네들은 이제 부자 관계야. 부자 관계. 아빠와 아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이묘무, 나중에 원종이라는 왕 때 원종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제 무신 정권 시대는 막을 내린다라는 거 보면 돼. 자, 무신 정권 시대 때는 살기가 결코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차별받던 애들이 그리고 이 현대사까지는 2학년 때는 못 가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되기 전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통치했던 시기가 있어요. 2년 동안. 그때 사실 이제 이승만이 1960년에 4.19 혁명으로 아웃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 자체에서 이제 장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 장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내각제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국가를 통치를 하는데, 요때 이제 그 군인들에 대한 혜택을 좀 줄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제권이야,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뭐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몫했을 거야.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군인전 미지급 같은 거. 그러니까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되진 않아. 결코 똑같지는 않아. 근데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는 거야. 비슷한 유형. 역사는 똑같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보고 싶어. 역사는 이렇게 그냥 쭉 발전되지만 이렇게 발전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역사는 그렇다고 계속 똑같이 되풀이되거나 이러지도 않아. 역사는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일들 좀 겪어가면서. 자, 이 무신정변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문벌귀족도 다 죽었잖아. 보현호 사건 때. 그치? 무신정변으로 다 죽어. 물론 다 죽진 않아. 이 최효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정방에서 이제 사람들 등용하고 서방에 놔두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제 고려 문화파트 때 배울 건데 동국 이상국집이라든지 동명왕편을 쓴 정말 이 당시 시대의 브레인이 있어. 이규보라고. 대부분의 이제 브레인들은 이제 무신들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중림칠연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렇게 불러서 중국에 있었던 애들인데, 그걸 이제 자기네한테 이제 적용시켜서 한 건데, 나는 정치에 이제 관심 갖지 않겠다. 그냥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은둔 생활 하겠다. 시를 쓰고 또는 좋아하는 글을 쓰고. 이게 유시민 작가도 그러지 않니? 정치에 좀 회의를 느껴가지고 이제 자기를 작가라고 하고 이제 정치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책만 쓰고 하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야. 이전에 지금의 이제 통합당이고 옛날에 뭐 한나라당 이때도 뭐 홍정욱이라는 사람도 있어. 정치에 좀 한멸을 느껴서 이제 그냥 본연의 이제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사람들 있어요. 뭐 다른 얘기 있어. 자, 결과를 보면 문벌귀족들이 이제 다 몰락한 거야. 무신들이 이제 등장했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고,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차별받았던 거를 기억하고 농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를 보면 개인의 농장을 확대한 거야. 그럼 누구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민전인 이제 백성들의 땅이 없어진 거야. 물론 얘네들 거 땅도 다 가져갔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져가 버리거든. 또 하나 이제 노비나 사병들을 겁나 확대시킵니다. 노비가 많아졌다는 얘기 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야? 백성들이 줄었다는 얘기야. 사병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백성들이 줄었다는 얘기야. 일반 국가의 그냥 군인, 그러니까 공병이라고 할게. 걔네들이 많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많다는 얘기야. 농민들이 당시 군인이었으니까. 근데 사병이라는 얘기는 뭐야? 노비잖아, 노비. 개인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노비들한테 칼 주면 사병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야. 자, 사회는 엄청 혼란스러운데 신분 해방 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쓸까? 뭐 농민 항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농민들 항쟁 또는 이제 이게 반대할 반자거든. 한자로 반무신난 같은 게 엄청나게 일어나. 무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해서 반란 일으키는 것도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그걸 다 진압해. 제일 혼란스러웠던 때가 요 시대 때 엄청 혼란스러워. 요 시대 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최충원 때도 물론 있어. 그 이후에도 조금씩 벌어지지만 거의 다 최충원은 힘으로 다 눌러버립니다. 거의 다 눌러. 그리고 이제 사상으로는 이제 선종이 유행하게 돼. 선종은 누구 때문에 유행하게 되냐면 무신들 때문에 유행하게 돼. 무신들 미리 스포하자면 지우고 할 건데 1174년에 그 귀법사의난이라고 해서 교종 있잖아. 교종 승려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갑자기가 아니고 고려를 처음 건국할 때는 호족들이었잖아. 호족들은 선종을 좋아할까 교종을 좋아할까? 선종을 좋아해.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문벌 귀족이 된 거야.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러고 한 100년 막 150년이 흘렀단 말이야. 이제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되게 개혁적인 성향을 요하는 그런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보다는 자기도 모르게끔 점점 교종으로 이제 굳어져 가는 거지. 그쪽으로. 왜냐면 이제 이렇게 분리하고 싶으니까. 얘기했잖아. 문벌귀족들이 점점 보수화돼 간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더 자기랑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교종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교종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래. 나중에 이제 문화사 파트 할 때 해줄게. 교종에서의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 이제 균여라든지 의천이라든지 다 교종 승려들인데 등장한단 말이야. 근데 요때는 이 교종의 승려들 귀법사의 난이 이제 귀법사라는 절이 교종인데 거기에 승려들이 반란 일으키거든. 난을 일으키고 1174년 이후에도 최충원 때까지 계속 반란 일으켜. 그 교종의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종들을 부셔버리고 나서 선종을 이제 찾게 되는 거야. 선종을 막 밀어주는 거야. 그때 이제 밀어줬던 애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스님인데 우리가 통일신라 하면은 의상하고 원효 또는 이제 해초, 특히 의상하고 원효는 잡고 가야 되잖아. 근데 고려시대라고 하면
균여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빈도수로 보면은 의천이라는 사실 왕자거든. 왕자야. 의천과 그 다음에 여기 진울이야. 진울한테 계속, 진울은 이제 선종 스님이야. 계속 이제 조계종을 세운 사람이거든. 근데 걔한테 계속 러브콜을 이제 보내는 거지. 근데 그걸 계속 거절해. 진울 같은 경우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심이라든가, 이제 자기 요새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울 이후에는, 얘네들하고 이제 결탁을 해버려. 무신들하고. 결탁하면서 역시 선종 역시도 썩어갑니다. 썩어가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무신정변의 배경, 전개, 그 다음에 결과까지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 무신정변 때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난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 동요라고 할게. 사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이라든가 전개 또는 이제 그 결과를 살펴봤죠. 그 시대의 이제 사회 변동, 좀 말을 좀 온화하겠는데 결국 이제 반란들이야, 반란들. 무신정권 시대에 무슨 반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많지. 딱 봐도 많아. 배경 빼더라도, 배경하고 의의 날아가더라도 봉기 부분 봐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3대 밀란이라고 하면 통일신라 말기에 일어났었던 그 원종애노의 난 있지. 근데 그거랑 고려시대의 무신정변 때 있었던 밀란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면 세도정치기라고 있어. 세도정치기 한 60년간 완전히 썩어 빠진 시대인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3대 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컸던 거야.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봉기, 그 밀란 봉기입니다. 자, 무신정변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무신정변의 시대에 있었던 사회 변동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문벌 귀족들 사회가 몰락했어. 자, 몰락한 거는 자기네들 내분이 일어나서 무신들을 차별했고, 무신들에 의해서 보현원 사건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1170년에 다 죽었다라면서, 자, 문벌 귀족들이 몰락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분제가 동요한 거야.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 이의민처럼 천민 출신임에도, 엄마가 노비였잖아. 그럼 얘도 노비인 거거든. 천민 출신이 장관이 되기도 하고, 그냥 무신들은 정 3품밖에 안 되는데 1품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엄청난 흔들림. 그러니까 사회에 동요가 있었던 거지. 신분제 동요. 그다음에 무신들의 횡포가 엄청나게 심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가 정권을 잡아야지, 내가 장관이 돼봐야지 라는 꿈을 꾸게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무신들의 횡포가 엄청나게 심했어. 무신들은 차별받던 애들이니까 내가 이제 백성들이 차별받는 것을 보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횡포를 부렸다는 거야. 토지들을 더 뺏고 개인 농장을 더 확대하고, 토지를 뺏긴 농민들은 결국엔 노비로 전락하게 되겠지. 대부분 노비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관들도 수탈이 엄청나게 심했어. 이때 지방관들도 대부분 무신들로 다 바뀝니다. 체인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방 내려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협박하고 이제 삥을 뜯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이제 관직을 샀단 말이야. 관직 매매지. 사면 이제 그거만큼 내가 뽕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한테서 더 수탈하는 거야. 그건 이제 조선시대 때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 하층민들의 삶이 이게 살기가 좋겠니? 엄청 힘들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사회가 된 거야. 그래서 못 살겠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반란 일으켜서 봉기 일으켜서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봉기 일으키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봉기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봉기들을 성격에 따라서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 반무신 같은 경우는 무신 시대에 대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문신들이 있겠지. 그렇다고 문신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는 무신 출신들도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조이총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서경유수, 그러니까 무신 출신이야. 무신. 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난을 일으켰어. 왜 일으켰는지 하나씩 살펴볼게. 첫 번째로는 김보당의 난이야.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1173년이야.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3년 후밖에 안 돼.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문신이거든. 문신이라고 보면 돼. 동북면 병마사 출신이야. 동쪽에서 북쪽.
동북구성 생각하면 돼. 이제 그쪽 위치에 있었던 병마산은 양계잖아. 그치? 양계의 지방관을 병마사라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오도의 지방관을 안찰사라 한다 그랬고, 거기 있었던 김보당이야. 의종하고도 연합해가지고 의종을 다시 옹립하려고도 했었거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의민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귀법사에 나는 이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기법사에 나는 이제 교종 승려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절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도 특히 이제 법상종이라고 있어요. 교종 중에서도 법상종, 법성종, 화엄종 이렇게 열반종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법상종 스님들이 이제 반란 일으킨 거지. 특히 누구한테 일으켰냐면 1174년인데 이의방이라고 해서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처음에 무신정변 일으켰잖아. 근데 이의방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반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조위총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서북 쪽이야. 얘는 이제 동북면이잖아. 서북 쪽에 있었던 큰 도시가 서경이었었단 말이야. 서경의 유수였는데, 서경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평양 지역이잖아. 평양 지역은 태조 때부터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고, 그다음 분사제도라고 해가지고 제2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인천 정도 되려나? 그렇게 인정을 해줬었는데, 묘청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묘청에 난 이후에 엄청나게 차별받기 시작해, 지방민들이. 그래서 이제 반란 일으키지. 요게 조선시대에도 또 비슷하게 이어져 계속 차별받거든. 그래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 때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크게. 그때까지도 이제 차별받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차별받는 지역은 그 시대의 시대를 대표하는 학문이나 사상을 되게 받아들이지 않아. 되게 거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게 서학을 되게 빨리 받아들여. 평양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이제 서학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 온 거니까 이제 기독교 학문을 얘기하겠지. 기독교 학문. 그래서 평양에 굉장히 큰 교회들도 많고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평양에서 막 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했었거든. 넘어갈게. 자, 이제 농민들도 이제 항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항쟁하고 봉기 일으키는 거는 진짜 살기 힘든다는 얘기야. 그치? 웬만하면 일으키지 않아. 근데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야. 무신들이 얼마나 억압했는지 살기 힘들었어. 자, 볼게. 첫 번째 주자는 망이 망소이야. 이 사람들은 공주, 지금 충청남도 공주 있잖아. 공주 공산성 있는데 공주. 그다음 예전에 웅진이라고도 했지. 웅진.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제 계로왕을 죽인 다음에 문주왕이 도망갔던 그쪽 이제 웅진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 지역에서 망이 망소이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1176년이야. 그러니까 무신정변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엄청나게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 봐봐. 73년, 74년, 76년 일어나잖아. 75년에도 일어났겠지.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거야. 자, 공주라는 지역에 이 당시에는 명학소였어요. 이쪽 일으킨 지역. 소야, 소. 소하면 특별행정구역이잖아. 이렇게 좀 차별받는 곳이잖아. 그치? 공주, 소니까. 향부곡소라고 해서 향부곡은 농민들, 농업 위주고 소는 수공업. 그래서 국가에다가 계속 물품 제공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소 지역이야. 그러니까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어. 살기 힘들었나 보지. 그래서 얘네들이 반란 일으켰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병마사다라고 하면서 반란 일으키고 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쪽 이제 무신 정권이니까 이제 정부가 알았다. 니네 그러면 소 말고 현으로 승격시켜줄게. 지방관도 파견해줄 수 있는 현으로 승격시켜줄게라고 해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반란 일으켜서 충성되고 되게 순하다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충순현 얘기를 들어줬잖아. 현으로 승격시켜주니까 망소인들이 이제 해체한 거야. 봉기 일으킨 거에서 이제 그냥 다 끝내고, 그때 해산한 상태에서 이 무신 정권이 이제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다 제압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뒤통수 맞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망소인한도 결국엔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김삼이 효심이라는 사람인데, 김삼이는 운문이라는 지역에서 일으켰고, 효심은 초전에서 일으켰어. 서로 다른 지역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청도 정도 될 것 같고, 운문은, 초전은 지금 이제 울산 지역 같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지도에서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었어. 근데 얘네들이 여기 운문 초전에서 반란 일으키고 연합해가지고 밀양이라는 데서, 밀양 영화로도 있잖아. 전도연 나오고 송강호 아저씨 나오는 거. 그쪽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광군한테, 무신들이잖아. 얘네들이 싸우는 대상이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7,000명 정도가 학살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실패한 거지. 사람 엄청나게 죽은 거야. 자, 지금까지 한 5가지 살펴봤고, 세 번째로는 신분 해방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바꿔보려고 일으켰던 난이야. 대표적으로 2가지 볼게. 사실
얘네들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소 같은 경우 향부곡 소자나 차별받는 곳이었잖아. 그래서 약간 이쪽에도 색깔이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딱 구분 짓는 건 아니야. 자, 신분해방 운동은 전주에서 관노들, 관은 그 관 있잖아. 정부 어떤 기관. 그러니까 오산 시청 이런데 시청에 소속돼 있는 노비들이야. 노비들. 그래서 관노라 그래. 얘네들은 사노비보다는 조금 급이 높아. 조금 인정받았던 애들이야. 여하튼 관노비들도 1182년에 반란을 일으켰어. 신분해방운동 차원에서 일으켰고, 더 중요한 거는 만적의 난이야. 만적의 난 엄청나게 중요해. 만적은 사람 이름입니다. 만적은 지역 이름이 아니고, 만적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얘는 개경에 사는 사람이야. 개경의 짱 누가 살았게? 최충원이 살았겠지. 그래서 최충원의 개인 사노비였단 말이야. 개인 노비였어. 근데 얘가 딱 보니까 그 이의민도 노비인데 장관이 됐네. 그리고 내가 모시는 최충원도 사실은 무신이기 때문에 장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데 보니까 왕보다 파워가 더 세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섬기는 최충원이 잘 때만 죽이면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뒤에 북산 이제 조그만한 산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그 노비들 몇 명 동네에 있는 노비들 모아가지고 이제 반란 계획을 세워. 근데 그 중에 그 반란 계획이 이제 들통나게 되거든. 그게 이제 순정이라는 이름하고 전혀 다른데 얘가 자기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걸 다 꼰질러가지고 다 들통나가지고 이제 만적 같은 경우는 생매장 당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여기에 동조했던 애들. 걔 순정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여버립니다. 걔 순정이 모셨던 주인이 한충유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이름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충유한테 얘기를 해서 한충유가 이제 가서 최충원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뭐 실패했다라는 거. 흥국사라는 절에서 이제 반란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일으키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죠. 자, 넘어가고 이제 삼국의 부흥운동 볼게.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때도 그랬잖아. 통일신라 말에도 이제 신라가 나라를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 우리가 고구려를 이었다라고 해서 후 고구려가 나오고 백제를 이었다라고 해서 후 백제 나왔잖아. 근데 똑같은 거야. 그거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한 거지. 선동해서 이 고려 이거 못 살겠다라고 해서 우리 다시 고구려를 이제 계승하는 나라, 고구려를 잇는 나라, 백제를 잇는 나라, 신라를 잇는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타자 볼게. 시기적으로는 신라가 더 빠르지만 뭐 고구려 먼저 볼게. KBS 순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다시 시도했던 애가 최강수라는 사람이야. 얘는 쫄따구야. 병사들 중에서 쫄따구, 병졸이거든. 얘가 1217년에 일으키는데 역시 최강수는 서경이야. 서경. 여기도 서경 할 때 조이총이 아니잖아. 이로부터 한참 지난 거지. 서경에서 이제 반란 일으키는데 병졸 출신인데 자기가 섬겼던 그 대표가 있을 거 아니야. 대장. 여기 최유경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건 몰라도 되는 거야. 몰라도 되는데 그냥 써놓은 거야. 최유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대표로 있었어. 여기에 짱으로 있었는데 얘가 사실 이제 거란은 거의 다 멸망당한 상태지만 그 잔당들이 남았단 말이야. 이제 걔네들이 자꾸 이제 고려 와가지고 침략하고 그랬었어. 거기에 대해서 거란하고 싸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이제 독려를 했는데 얘가 거절한 거야. 어디서 최강수가 그걸 거절한 거야. 거절해가지고 그렇게 싸우기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반기를 든 거야.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자는 걸 거부했고. 이제 거부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우리 이제 어떤 신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지. 우리 여기서 이제 뭐 최유경 몰아내고 우리가 뭐 어떻게 정권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고구려를 세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있었던 자기 정말 친한 친구거든. 친한 친구인데 여기다 써놨지 이제. 자기 친한 친구 정준유한테 정준유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몇 명 있었겠지. 그 친구들이 이제 도끼로 이제 최강수를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했던 거야. 1217년에 최강수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는데 실패했다. 다시 또 이제 백제를 세우자라고 해서 일어난 애가 담양이라고 해서 전라도에 있지. 그래서 이연년 형제가 이제 남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패했고,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이비 패좌라 그래. 어떤 데서는 패좌 대신 발좌라고 하는데 똑같은데, 어떤 패좌라고 볼게. 1202년에 경주에서 신라의 기치를 내걸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역시 실패했다라는 거. 엄청나게 많지. 자, 봉기 일으킨 걸 보면은 벌써 몇 개야? 5개, 7개, 10개. 이것도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봉기들의 정확히 이제 사회 변동이라기보다는 제목을 봉기가 더 나을 것 같아. 봉기가. 농민 봉기지. 그거에 대한 의의를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일어난 거 보면은 특히 이제 망이망소의 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삼이 난도 그래. 그다음 조이총의 난도 다 차별받아서 일어난 거잖아. 그치? 차별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무시만 했다라는 게 아니야. 세금을 더 걷기도 하고 지방관들이 가서 수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 그거에 대해서 지방관 수탈을 시정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 근데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거 해주세요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오기까지가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라고 하려면 내 의식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 평등 의식이라든가 나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 그냥 임금님이 뭐라고 나한테 넌 도둑놈이 하면 그냥 난 도둑놈이구나. 그냥 이런 의식 구조에서는 절대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주세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시민 의식들이 엄청나게 깨어 있다는 얘기고 많이 그나마 조금 발전했다는 얘기야. 과거 고대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이제 더 발전하고 이제 근현대사로 가면 또 완전 이제 끝판왕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지만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 우리 신분 해방하려는 여기 특히 만적의 난 같은 경우 전주에서 일어난 관노의 난. 전주뿐만이 아니라 비슷한데 진주에서도 사실은 일어납니다. 진주에서도. 삼국 부흥운동. 이거 일어났다는 얘기는 당시에 왕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야. 당시 이제 고려라기보다는 무신 정권을 얘기하는 거지. 자, 아무튼, 무신정변의 사회변동. 정확히 하면 이제 봉기인데 일어나게 된 배경과 10가지의 봉기와 그다음 그거에 대한 의의까지 살펴봤습니다.